GS건설도 위험하다. 알짜 자회사까지 판다. 무슨 말일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건설업계가 모두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태영건설, 도급순위 16위 중견건설사가 지금 워크아웃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 서 있고요. 그 외에 중소건설사들 굉장히 많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GS건설이 뭔가 조금 이상해요. 알짜 자회사를 판다는 겁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아주 알짜 중에 알짜를 말입니다. GS 니그마라는 회사인데 이것을 말입니다. 지분의 일부를 팔든지 아니면 경영지분까지 판다고 합니다. 지분의 일부를 팔을 때는 3천억 정도지만 경영지분을 판다는 것은 회사를 매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2조 원 가까이 된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지금 GS건설이 굉장히 급하다. 저는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사실 GS 니그마라는 회사는요. 지금 회사가 굉장히 탄탄한 회사예요. 예, 이게 수처리 전문 관련 회사고요. 세계적인 기업이기도 하고요. GS건설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매각한다는 것은 지금 자금이 그만큼 말입니다. 딸린다는 거예요. 게다가 매각 자문사로 골드만삭스 해외 기업을 선정을 했거든요. 이 말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팔겠다. 이런 뜻이 이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말입니다. 그나마 국내에서 못 팔면 해외에서 팔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인다는 뜻이지요. GS 니그마라는 회사는요. 2022년에 매출액이 4,053억 원 정도 했거든요. 영업이익은 786억 원이에요. GS건설 전체 영업이익의 14%에서 15%가량 책임지는 알짜 자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알짜 자회사를 팔겠다는 것은 그만큼 GS의 상황이 좋지 않다. 지금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예상외죠. 예상외로 아주 강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GS 니그마라는 게 1967년에 세계 최초로 담수화 시설을 건설한 그런 스페인에 본사를 둔 글로벌 수처리 업체거든요. 이거 GS건설이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오히려 지금 판다고 이야기하니까 시장은 왜 그래?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 의심의 눈초리는요. GS건설도 위험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지금 위험기업으로 분류를 할 때 행정처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 시기와 수위가 GS건설이나 현대산업개발의 운명을 좌우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영업정지 처분 시에 PF 대출의 어떤 상환 시기가 돌아오면 그 리스크는 굉장히 커질 거다. 이렇게 이미 예상한 바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말입니다.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 GS는요. GS 이니마라는 이 회사는요. 진짜 심각한 어떻게 생각하면 GS건설의 자금줄이 된다는 뜻이에요. 사실 GS건설은요. 밖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 그렇게 PF 대출에 대한 위험은 없습니다. 지금 한국신용평가에서 나온 것도요. GS건설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 자기자본 대비 PF 보정 규모가 60.7%밖에 안 되고요. PF 보정에 대한 규모도
3조 1천억 원밖에 안 됩니다. 다른 데 비해서 적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자기 자본 대비 PF 보전 규모도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가 미리미리 움직인다. 알짜 자회사인 GS 이니마를 판다는 것은요. 그만큼 자금 회전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금단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죠. 붕괴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말입니다. 재시공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르는 재무 부담이 크다. 하필이면 이때 그런 상황이 겹쳐서 부채 비율도 214%에서 250%까지 늘었다. 이것이 말입니다. GS가 지금 구조조정하는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나쁘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GS건설이 지금 현재까지 봐서는 망할 것 같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 이게 영업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PF에 대한 어떤 유동화라고 해야 되나요? 갚아라. 만기가 도래하면 그 상황에서는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GS까지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 보면 현대산업개발도 마찬가지 정부 규제 이슈가 있죠. 현대건설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롯데건설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지금 롯데건설이나 문제없다, 자금 확보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느 누구도 말입니다.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습니다. 동부건설도 마찬가지, 신세계건설도 마찬가지, 전부 다 시장이 이게 일어나는 시장이면 걱정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부동산 시장 전체, 건설 시장 전체가 지금 꼬꾸라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SOC 사업을 더 강화를 해서 건설업체들을 부양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굉장히 오래 걸릴 거고요. 그때까지 과연 건설업체들이 살아남을지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예요. GS건설이 알짜 자회사를 팔 정도면 다른 데도 지금 구조조정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 말입니다. 엄청나게 구조조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생존하려고, 살려고 지금 발부동 칠 겁니다. 왜냐하면요. 건설사들이 가지고 있는 PF 보정 규모가 적지 않거든요. 2023년 기준으로 28조 3천억 원입니다. 2018년에 14조 8천억 원이 5년 새에 91.2%가 늘었습니다. 금액으로 보더라도 13조 5천억 원이 늘었고요. 이거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봐서도 건설 시장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아마도요 지금 어떤 건설사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시장을 굉장히 봐야 되겠지만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요 지금 더 커진다. 아마도 말입니다. GS건설이 알짜 자회사 GS 이니마를 판다고 이야기할 정도면 지금 다른 건설사들도 자구책을 마련하느라 여념이 없을 겁니다. 어떻게든 우리 건설사들이 잘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정부가 SOC라고 해서 사회 간접 자본의 어떤 다리나 도로를 건설하는 것 말입니다. 이런 것을 빨리빨리 주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 저는 굉장히 좋은 어떤 상황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한다면요. 저는 시장에 더 큰 위험이 닥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시장
여러분 아주 지독하게 봐야 되고요. 또 시장을 보면서 말입니다. 건설업체에 대한 투자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안 들어갈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안 들어간다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도급선이 16위에 건설업체가 파산 법정관리로 들어간다면요. 그 파장은 진짜 만만치 않을 거예요. 지금같이 건설업계가 지금 계속 쪼그라드는 상태에서 그 파장은 진짜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태영건설이 뻐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태영건설이 지금 뻐길 때가 아니고 국가와 협력할 때다. 오죽했으면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이렇게 하면 워크아웃 못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예,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솔직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는 워크아웃에 갈 것 같아요. 그러나 태영건설의 자구책이 어떤 건지 더 중요해질 거고요. 또 그 와중에서 말입니다. 주가는 출렁출렁할 겁니다. 투자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럴 때 투자 잘못하면요. 진짜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봐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건설업계의 주가는요. 아주 지독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럴 참입니다. 얼마나 떨어질런지 봐야 되고요. 시장은 떨어졌을 때 기회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 기회를 잘 살리는 것도 또 우리가 부자 되는 방법이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엄청난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을 봐야 됩니다. 호시우보라고 했지요. 호랑이 눈으로 봐야 돼요. 아주 경계감이 가득하다는 뜻이고요. 예, 우보 소의 발걸음입니다. 우직하게 가야 됩니다. 우직하게. 반드시 그렇게 보면서 시장을 경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투자를 나서야 되겠다. 그 말씀 강조해서 드립니다.